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사서 김사서입니다. 네, 오늘은 팟찌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가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북팟 시즌1 마지막 방송인데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사서인 저희가 대결 책대책 코너로 시즌1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팟찌 선생님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오늘 저희가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코너는 테마로 만나는 책 추천 대결 책대책입니다. 저 이사서와 김사서님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저희 PD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추천 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대결 책대책 코너의 첫 테마는 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여행을 부르는 책입니다. 여행, 듣기만 해도 참 설레는 단어인데요. 당장 짐 네. 싸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지금 눈앞에 막 인천공항이 펼쳐지기도 하네요. 벌써. 네. 네, 이사서님은 그럼 어떻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하지만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요. 책이나 TV를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요즘. 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이번 테마를 준비해봤어요. 시중에 많은 여행사가 출간되고 있고요. 여행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친 일상을 벗어나길 원하는 분들, 하지만 시간은 없고 돈이 없어서 미루는 분들의 여행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올 봄에 딱 맞는 주제를 선정하셨네요. 네네. 자, 그럼 먼저 이사서님이 가지고 오신 책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 20대의 여행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이었다면 30대의 여행은 일상을 벗어난 달콤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직장 다니면서 먼 곳으로 여행 꿈꾸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 익숙한 곳으로의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의 작가의 말처럼 일상에서 발길 한번,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시작되는 여행. 이장희 작가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장희 작가님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참 멋진 책인데요. 이장희 작가님 말씀처럼 발길 한 걸음만 돌려도 금방 여행이 되는데 참 그게 실행하기가 많이 어렵죠. 네, 이 책은 도시공학하고 일러스트를 공부한 저자가 서울의 구시가지 곳곳에 여행하면서 그림과 함께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경복궁, 명동, 광화문처럼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부터 효자동, 정동, 해화동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오래된 동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핫한 동네들이네요. 핫한 동네. 네. 네. 교과서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지루한 설명만 빼곡히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함께 역사적인 배경이나 건축학 용어들도 굉장히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던 저 같은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상의 글들이 곁들여져 있는데요. 여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에세이로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에세이 책 중에서 굳이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네, 첫 번째로는 서울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 없이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서 느낀 점은 서울이 참 여행하기 괜찮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울의 좋은 점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서울은 사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고 또 큰 강과 큰 산이 있고 대중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을 너무 뻔한 곳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낯선 공간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북촌이나 남산 쪽에 많은 게스트 하우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루 예약하고 외국인이 된 기분으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그냥 뭐 지나다니면서 많은 이름들은 들어봤지만 정작 발길을 옮겨서 천천히 돌아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특히 이 책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광화문이나 경복궁처럼 큰 건물뿐 아니라 골목에 있는 오래된 나무, 어느 독립운동가의 집터, 작은 탑이나 비석들까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동네의 작은 것들에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네. 곳들이 많은데요. 이사선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소개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 여기 있는 많은 공간들에 나름의 추억이 있고 애정이 있는데요. 특히 제일 좋았던 부분은 정동길이었어요. 네, 여기가 광화문이나 종로 쪽으로는 계속해서 큰 빌딩이 지어지고 오래된 가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정동길은 개화기 양식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묘하게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책의 일러스트들이나 글들이 그런 정동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서 더욱 좋았습니다. 아, 네, 저도 예전에는 한참 정동길을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요. 어느샌가부터 정동길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됐어요. 네. 아,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사선님의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책 이장희님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를 들고 다시 한번 정동에 발걸음을 해보는 것도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한 대결이었습니다. 네, 이제 김사선님의 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날씨를 봤더니 정말 완연한 봄의 날씨더라고요. 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한참 웅크리고 다니던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정말로 추운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떠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이색적인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이 봄. 그렇지만 이사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의 메인 몸이라 그렇죠.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는 네 이 처지를 한탄하면? 한탄하며 네. 저는 추억을 소환해줄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작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들고 나온 책의 저자인 임경선 작가이신데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셨던 관계로 5살부터 17살 때까지 유년 시절을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임경선 작가만큼은 아니지만 잠시 일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유독 봄과 가을이 되면 그 시절이 막 되살아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저의 병 또한 찾아왔는데요. 그 병을 치유해줄 책으로 임경선 작가의 교토에 다녀왔습니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교토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떤 도시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교토라는 곳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크게 관동지방이랑 관서지방으로 나뉘는데요. 네. 관동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동경, 도쿄가 있는 곳을 관동지방이라고 하고요. 오사카와 나라,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교토가 있는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토는 천년고도로서 일본 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 등의 문화유산이 네. 있는 나라고요. 또 게이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네. 언뜻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사선님, 많은 여행서 중에서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도입 부분에 이사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정말 여행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여행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출간되고 있는 책들이 가이드 형식으로 유명한 장소를 소개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목도 표지도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판매 부수를 올리기에 급급해서 정작 내용 면에서는 이렇게 들춰보면 그 책이 그 책이고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임경선 작가의 교토에 다녀왔습니다는 은은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제목과 표지로 자칫 잘못하면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네네. 튀지 않는 책입니다. 네. 내용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자극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작가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소소한 일상을 담은 화려하지 않고 낯설지만 익숙한 내용들의 수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면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성스러운 대접과 근사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가게 쪽을 향해 손님도 깊이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외지인에게 차갑고 경계의 날을 세우는 교토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토 사람들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이 부분이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아, 네네네. 저자가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라 그런지 여행자의 시선뿐 아니라 현지인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도 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재미있게 읽은 파트가 있는데요. 책에 보시면 17챕터에 교토식 소통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같은 관서지방 사람이어도 오사카 사람과 교토 사람들은 성격 차이가 나서 늘 부딪히는데요. 그런 교토 사람들의 성향을 적어놓은 교토식 소통법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정의한 교토식 소통법은 알아듣기 어렵게 애매모호하게 돌려 말하는 직설금지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많은 전투를 경험한 교토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몰라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그러시면 이 책을 들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교토를 가시는 걸 추천하지만 이 책을 들고 교토를 방문을 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옆 동네인 오사카를 방문하셔가지고 네. 교토와 오사카의 온도차를 느껴보시는 것도 여행의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 네네네. 네. 확실히 선생님 말씀처럼 여행 정보만 있는 책들과는 다르게 그들 사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 같은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책이네요. 네. 그래서 교토가 더욱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부르는 책 두 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PD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PD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두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결정하셔서 종이에 적어주시면은 오늘의 책으로 선정이 될 텐데요. 그럼 PD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팟캐스트 출연에 대한 소감을 좀 나눠볼까요? 김소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근무를 하면서 늘 도서관 내에서만 일을 했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에 네. 저희 또 사랑스러운 이사선님과 함께 영광입니다. 바깥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팟캐스트라는 저희 진짜 되게 새로운 네네.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 재밌었고요. 네, 사무실하고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사실 도서관 내에서만 많이 찾기 마련인데 이런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제 PD님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대결 책 대 책 첫 번째 선정 도서는 PD님이 선택해주신 교토에 다녀왔습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D님 의견으로는 한 곳에 머물러 여행하는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타임의 여행 도서인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들으니 교토에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네. 김사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행을 부르는 책이라는 테마로 두 가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가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고 언젠가 떠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일상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서 잠시라도 독서를 통해 여행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마와 더욱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와 교토에 다녀왔습니다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대결 책 대 책 코너로 저희 북팟의 시즌1 순서는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3주인 4월 셋째 주에 시즌2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MC와 함께 돌아올 시즌2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4월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